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보신 1984 최동원을 연출한 조은성 감독이고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게 이렇게 소중한 느낌을 잘 안 받았었는데 오늘 너무 소중했고, 이게 또 완성되고 여러분들이 보신 게 세계 최초, 우주 최초 공백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조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최동원 감독님의 팬이자 야구 해설하고 글 쓰는 민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1984 최동원 추억의 지금 영상에 나와 있었던 1984년도 85년도 최동원 군과 같은 팀에 있었던 이모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제작한 프로듀서 안영진이라고 합니다. 이 어목한 시국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 앞에 못 모셨는데 저희 음악 감독인 신대철 음악 감독이 저 뒤에 계십니다. 대철 형, 음악 감독이세요? 한번더 좀 제가 죄송합니다. 최동원 선수 친동생 둘째 서관 형님이 여기 오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서관 형 여기 계시는데 감독하고 안 살고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분위기. 네, 롯데 자이언츠 옷 입고 오신 분은 별로 관계 없으신 그냥 팬분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사실 대중들 앞에서 관객분들 앞에서 처음 공개하는 영화였으니까 영화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감독님과 PD님한테 좀 들어보는 걸로 해서 이 대화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최동원 선수 10주기를 앞두고 아무래도 좀 준비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좀 진행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준비했었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년이 최동원 선수 돌아가신 딱 10주기 되는 해여서 뭔가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겨보자고 시작됐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던 야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야구를 하고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이제 야구를 그만두고 인문계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어렸을 때 야구를 하면서 가장 강렬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84년도랑 이전으로 가면 이제 82년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때 그 기억들이 너무 강렬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니 기록을 좀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시작된 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은성 PD하고 저하고는 공동 작업을 계속 하는데 이런저런 프로젝트와 관련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전에 공동을 하는 게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동원 감독님 얘기하는데 어때라고 무심결에 툭 내뱉는데 제가 콜 가자 이렇게 그냥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네, 비슷한 질문 주셨던 거랑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거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요. 사실 최동원 선수 전체의 어떤 인생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고, 실은 퍼펙트 게임이라는 극영화도 만들어진 적이 있었고, 선동열 선수와의 어떤 그런 혈투, 1984년을 영화의 하나의 어떤 그 시기만을 하나를 딱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지상파나 몇몇 방송국을 통해서 일대기적 구성들의 비평은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태어났고 어떤 성명을 올렸고 어떤 야구를 하셨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좀 많이 달라야 된다라고 스스로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밀도를 다르게 할 거냐. 그래서 일대기적 구성을 일단 배제를 하고 최동원 선수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거지? 많은 팬들에게 여쭤봤더니 84년을 주저없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82년 세계, 이제 제가 야구 선수권 대회 때부터 쭉 봤더니 어쨌든 최동원 선수 하면 84년이어가지고 그 84년의 전체를 또 다루기는 상영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열흘간만 좀 바라보자 그러면.
카렌트 레이스가 끝나고 후기리가 끝나고 코리안 시리즈 1차전부터 7차전만 우리가 극적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과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사전 인터뷰 같은 걸 했을 때 알지 못했던 우리 이야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최동원 선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열흘간만 좀 담아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 그 이 자리에도 지금 계신데 저희 기획자 중에 김태우 작가님도 계세요. 김태우 작가님하고 조은성 감독하고 저하고 셋이 가장 많이 그 서로에게 했던 질문이 이 시기에 왜 최동원이냐, 그리고 최동원 감독님은 어떤 의미냐를 가지고 사실 요즘 20대 그 영화의 주성계층 20대 30대들은 최동원 선수를 알 수가 없거든요. 부산이나 경남 출신이 아니면 그냥 이름 정도만 알지 그의 인생을 알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제일 많이 했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만 84년도 그 열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게 우리나라 야구사와 그 경기를 봤던 우리 개인들, 저도 기억해요. 저도 리틀 롯데.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 이야기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네, 저 사실 이 세 분이 오신다는 정보를 제가 명단을 전달을 받고 뭐 진행을 해야 되지만 제가 굳이 진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저 민은구 기자님이 계시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저널리즘적인 시각에서 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동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곁에 이제 이모진 투수 계시고 김영철 타자, 정말 기라상같이 우리 야구사를 풍미했던 분들 계시고, 한국 야구사를 프로야구 그 전 세대에서 정말 대단한 영웅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최동원 선수를 가슴에 품고 존경하고 하는 이유는 저에게 감동이나 뭐 뜨거운 그 멋진 장면들뿐 아니라 그 팬들을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도 짧게 잠깐 이제 여러분들의 인터뷰들 쭉 보면서 내가 알고 느꼈던 그런 최동원이라는 선수 그 이상의 무엇을 또 오늘 이 정말 밖에서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수나 물론 이런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이 마운드에서 보여줬던 카리스마 여러 가지를 또 기록적인 면에서도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뭐 미국 기자들하고 할 때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자랑인가? 너무나 기록, 역사에 없는 기록. 그리고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가 1903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120년 돼가거든요. 예전에는 메이저리그 초반에는 한 시즌에 막 40승, 50승 투수승도 있을 정도로 우승하고 다른 야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월드시리즈에서 4승 투수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록과 더불어서 이 야구 팬들의 가슴에는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이 최동원 투수, 오늘 영화는 저 굉장히 감동 깊게 봤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기를 기대도 하고 저도 많이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모근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이 질문을 주셨던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관객분 중에 한 분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게 대학 시절에 최동원 선수와 18이닝 완투 대결을 펼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네이버나 검색하면 나와 있는 정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때 느끼셨던 최동원이라는 선수와 같은 팀이 되었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방금 보셨던 거 느낌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최동원 투수하고 프로야구가 탄생되기 이전에 같이 이제 생활했던 부분이 이제 대학 시절 때였습니다. 2년 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최동원 군은 이제 연세대학교, 저는 부산의 대학교를 있었을 때, 최동원이라는 뭐 걸쭉한 투수라는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은 과연 이 정도였고 저 정도였을까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대학 시합 때부터 이제 같이 경기를 하면서 겪게 되죠. 그러니까 뭐 초안이다 하지만은
이제 최동원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는 강한 정신력도 있지만은 더 작고하신 최동원 군의 부친에 의해서 트레이닝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닝의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야구 선수로서 투수로서의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저도 동아대학교 시절에는 이제 20대 초반이고 뭐 최동원 군도 그렇겠지만은 거의 저는 이제 동아대학교에서 많은 시합을 이제 던질게였고 최동원 수도 그렇죠. 그게 아마 준결승전이었을 겁니다. 준결승전에서 이제 최동원 연세대학이 되는 부분이 거의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국가대표의 5명, 6명이 연세대학교에 이제 포진되어 있을 정도로 좋은 팀이었고 근데 그날 경기가 0대0으로 계속 치닫는 그 과정에서 14회까지 하고 나서 서스펜딩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확률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냥 그날 경기를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18인이 됐고 20인이 했으면은 꾸준하게 던질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이제 아침 10시 경기였을 겁니다. 이제 몸 상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던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쉽지 않았었죠. 그때 당시가 이제 감독도 롯데 나중에 이제 감독이 되셨는데 강민철 감독이 이제 저희 동아대학교 감독이셨고 그래서 이제 당시도 뭐 던질 투수가 사실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최동원 투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걸 떠나서 상당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욕심이 많다는 유니폼을 입은 상태에서는 누구한테든지 마운드를 넘겨주기가 싫었더랬어요. 그 승패에 대해서 이기든 지든 내가 먼저 던졌으면 그걸 마무리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누가 올라오는 거를 그냥 속된 말로 용납을 못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8회에 가서 이제 김봉현 이런 타자한테 홈런을 하나 맞고 18회 연장까지 1점을 졌고 근데 또 대단한 거는 잠시 쉬고 난 다음에 최동원 투수가 또 결승전에 완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동원 투수하고 저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비교한다고 물론 뭐 비교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최동원 투수는 경기 전에 자기가 워밍업식으로 던져야 되는 부분이 그 100개를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에 들어가서도 100개에서 130개를 던지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 정도 던지면은 보통 사람이 2경기 이상을 던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야구하면서 그런 식으로 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본인이 시합에 나가서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불안하고 내가 완전하게 몸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불안감 때문에 항상 그 100개 정도의 공을 이제 던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면 저는 이제 그거에 뭐 한 5분의 1만 던지고 또 나가고 근데 몸 상태도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또 옛날에 좀 이력이 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동원 군과의 국가대표를 쭉 같이 하면서도 또 하나의 같은 팀에 있었던 거는 프로가 생기기 이전에 1982년도에 최동원 선수가 롯데에 있다가 잠시 한국전력이 된 대로 1년 동안 저하고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지금의 고 최동원 선수가 가장 그 야구 선수로서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었나 할 정도로 몸 컨디션이 안 좋은 당시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1982년도에 한국전력에 있으면서 같이 또 이제 한솥밥 먹으면서 국가대표도 이제 같이 했었고 그러면서 83년도에 이제 82년도라는 건 이제 프로야구가 탄생이 됐지만은 7명이 되는 선수들이 프로에 가지를 못하고 1982년도 세계야구 선수권대회에 참가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잔류하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동원 군과 이제 저도 이제 포함이 돼 있었고 7명에서 이제 6명으로 줄었는데 그 한 명이 이제 김일건 선수가 이제 해태 당시 이제 해태되는 팀에서 선수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가게 됐고 이런저런 과정에서 1982년도 최동원 선수하고 같이 서울에서 아마 최초로 열린 국제대회로서는 최초로 열린 서울 세계 27회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에서 가장 강력스러운 우승을 또 맛보게 되죠. 최동원 선수와 같이 했고 그리고 83년도에 이제 각자 자기 프랜차이즈에
프로로 가게 돼 있는데 최동원 선수는 부산에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이기 때문에 롯데로 들어가고 저는 이제 현재는 없어졌지만 산미 슈퍼 스타즈로 이제 가게 되죠. 가서 이제 1년이 되는 이제 경기 과정을 거치고 뭐 자랑스럽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초로 프로에서 최초로 트레이드라는 것을 해가지고 제가 롯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롯데로 트레이드해서 갔을 때 이제 다시 최동원이 되는 선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을 같이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최동원 군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니폼을 입은 이상은 누구든지 그 자리만큼은 양보하기 싫다는 그 강렬하고 강력한 그 욕심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최동원이라는 대뜻을 만들게 돼 있었고 1984 이 코리안 시리즈에서도 그러한 역할 분담을 충분히 했었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죄송할지 모르지만 6차전에서 좀 더 이어져서 최동원한테 넘겨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최동원의 그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동기부여는 분명히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동원 군도 흔쾌히 받아들여서 입찰을 돌려준 거고 분명히 자신할 수 있었던 건 옆에도 우리 김우철 선수 같이 계시지만은 코리안 시리즈에 갔었을 때는 저희가 결코 진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전력상으로는 삼성한테 상당한 차이점은 있었지만은 저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거든요. 얻을 수 있는 게 다 있었기 때문에 편한 상태를 갔던 거고 삼성이 되는 팀은 상당히 부담감을 가진 거죠. 오죽하면은 1차전부터 트럼프에다가 샴페인을 싣고 다닌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롯데리그 타겟을 해서 자만심들도 이제 많이 이제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결코 이제 단기전에서는 최동원 의원하고도 얘기했지만 단기전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로 이제 나왔고 그러한 기록이 대기록이 아마 이러한 그 코리안 시리즈 월드 시리즈도 거치겠지만은 그걸 통틀어서 4승이라는 기록이 전무후무하게 아마 기억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김영철 선생님, 영화 1984년의 모습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보셨어요. 어떤 기분이셨는지 어떤 느낌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실제 그 영화에 등장하는 경기장면 말고 그 이제 다른 그 일상생활하는 모습 보면 그 경기장에서의 카리스마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순수했던 면이 많았던 게 아닌가 최동원 선수가 그렇게 여쭤보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 최동원 선수의 모습 이런 부분 혹시나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 들었습니다. 인간 최동원의 모습. 제가 최동원이랑 같이 살지 않아서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한문현 선수가 더 많이 하고 룸메이트도 같이 했고 한문현 선수가 더 많이 하고 제가 느낀 적으로는 좀 단순하게 느꼈습니다. 성실하고 연습 참 열심히 한다. 그리고 유니폼 입고 경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겉에서 본 모습만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물론 가족끼리 선수들끼리 이렇게 집에서 아까도 화면에 잠깐 나오던데 같이 뭐 음식도 먹고 소량의 주류도 하지만은 그런 면에 보서는 딱 선후배 관계가 운동에 좀 그런 게 있어서 선배가 저 분명히 누가 선배가 시켜서 일어서서 노래 불렀습니다. 뭐 야구장에서도 슈퍼스타지만은 그런 거 보면은 배워왔던 거, 자기가 겪었던 거 그대로 한다는 거 보면은 인간성이 나쁘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 원정 갔을 때 지하에서 와인 한잔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특출하게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성실하고 인간적인 면이 많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주셨던 거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이제 뭐 무쇠팔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 그 사실은 이제 전무후무 앞으로 사실은 이렇게 현대 야구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기록일 텐데 올드 시리즈 4승 한국 시리즈 4승을 한다는 게 단기 시리즈에서 이제 혹사 논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다면 한국 프로야구 초창기에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투수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작동하는 방식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뭐 민기자님 뭐 아니 이문희 선생님 투수주였던 이모교 네. 선배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대야구로서는 이제 5선발대로 해가지고 이제 한 경기를 던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4일 휴식, 뭐 상황에 따라서 5일 휴식도 하게 돼 있고 이제 100개 이상은 가급적이면 이제 안 넘기게 하려고 하면 보호죠. 그 투수 보호라는 그 구단의 상품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상품으로 오랫동안 이제 써먹기 위한 거죠, 사실. 근데 1982년도 시작해가지고 80년대 초반 아마 90년대가 들어오기 전까지라도 투수 운영에 대해서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갖춰지지는 않았습니다. 82, 83, 84년도 같은 경우에도 뭐 저 같은 경우도 83년도에 3리 있을 때는 80경기였었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264이닝을 던졌는데 뭐 오늘 던지고 내일 던지고 오늘 져서 기분 나쁘면 내일 또 선발 던진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이런 부분이야. 이건 지금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지만 그 당시에 물론 최동원 투수도 이 84년대 27승에서 이제 구원 투수가 10우승 되지만은 그만큼 전체적으로 투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투수들에 대한 비중을 많이 쏟던 거죠. 그래서 휴식이 잠깐 더 이상도 얘기하지만 한 경기 던지고 나서 많이 쉬어봐야 이틀이었어요. 이틀 정도 쉬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선수들이 팀의 주축의 이제 에이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투수들이 옛날에는 한 팀에 2명 이상